이번 연도 4월 모의고사 때 38번 문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고요. 과반수가 맞았어요. 48%가 틀린 문제고 보통 이게 쉬운 문제로 취급받고 있잖아. 그죠? 그것도 그럴 것이 답이 좀 쉬워요. 자,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권력과 지식 그리고 권력과 무지 이 두 가지가 생산적이면서도 이거 구조적이라는 말보다는 체계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체계적으로 한번 바꾸면 한국어로 해석이 잘 될 거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잘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 잡아요. 권력과 지식, 그 권력과 무지는 잘 연결되어 있다. 이해가요? 잘 안 갈까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권력과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고 하나는 권력과 무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치자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특히 이제 그 서구 사회는 지식 사회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의 어떤 툴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야기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는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뒤에 예를 들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읽다가 여기서 이거 좀 이상하다고 보통 대부분 느끼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개인은 믿죠.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디바인 파워 그러면 신의 권능으로 창조되었고 통치하에 놓여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지식 사회라고 하는 서구 사회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의 권능에 의해서 지금 세상은 창조되어 있지 않고 그 빅뱅으로 인해서 우연하게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는 사회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식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또 우리 고3들이 대부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대충 모르겠지만은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지식사회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지식사회가 신의 권능으로 인해서 창조되고 통치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많이 찍었습니다. 답이 쉽게 나오고 그리고 이 앞부분이 읽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도 무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대부분이 또 이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이제 중간고사에 잘 다루지 않은 듯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그 순위에서도 벗어났고 맞죠? 그리고 50% 이상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읽으면 잘 읽혀지니까 해석이 잘 된단 말입니다. 일단 4월달 막바지 요구 문제 요청도 들어왔고, 그죠? 요청이 들어왔지만 우리 요청한 친구들한테는 이미 수업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너스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종종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부분 그냥 해석이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제가 조금 색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게 너무 거창하면은 게임을 가상세계를 메타버스가 극도로 발달된 세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거창하다 보면 좀 실질적으로 더 쉽게 우리 현실 생활에 있던 이야기로 쉽게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메타버스가 아주 발달된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게임 그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만든 하나의 어떤 세계관, 이 리얼리즘이라고 이번 고등학교 수능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작년 모의고사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일리얼리즘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해서 굉장히 멋진 새로운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게임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게임 참가자들은 이게 가상 세계인지 실제 세계인지 모르도록 구성을 해서 그 게임에 몰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머일수록 인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울고 웃다가 게임이 끝나고 나면 딱 깼을 때, 야, 내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지게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그 가상세계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신이죠. 그 게임 참가자들이 그 게임이 가상세계라는 것을 모르도록 하려면 신의 의지를 숨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래야지 신의 의지를 갖다가 알게 되면
그 게이머들은 치트키를 쓴다고 하잖아요. 요즘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만렙을 찍고 치트키를 쓰게 되면 고인물이 되면서 그 무적이 되면 한편으로는 재미가 없죠.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가상 세계는 이제 이 우리 현실 세계가 거의 비슷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펼쳐진다고 그러면 신의 섭리는, 그러니까 만약 제가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저는 저의 어떤 그 치트키나 이 세계에 대한 함의는 이그노런스 뒤에다가 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세계에 들어와서 잘났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순위를 갖다가 이제 차지하면서 이렇게 만렙을 향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맞는데 보통 이렇게 그 게임 참가자들이 똑똑하게 되면 그 똑똑함을 추구하거든요. 사람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인정받고 싶지 거기서 도태되는 것을 보통 참지 못하죠. 만약 제가 이제 신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대부분이 무지하고 그 권력이 없는 것들을 지향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수능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신의 권능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은 왜 그 수능에서 이제 데카르트 이후로부터 그 신으로부터의 교회로부터의 권위로부터의 전통으로부터의 철학이 분리되었죠. 그리고 과학이 분리된 걸 갖다가 하나의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저는 그 사건이 별로 그 쩔름발이의 어떤 그 행보를 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어떤 신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그노런스라는 말까지 붙이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그노런스에서 그러면 이게 무지라는 것이 그러면 권력의 세계에서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되는 게 아니고 적용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4번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권력이 적용되는 이야기야 쉽게 읽히고, 서구 사회는 have defined themselves as knowledge societies에서 이렇게 그 지식 기반 사회라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정의하면서 지식과 함께 정치적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까지 이야기 나오고 이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지에 의한 자기의 의도를 숨기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특별한 분위기 아우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기가 마치 뭐냐면 unknowable gods라고 해서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신처럼 좀 더 돋보이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걸 갖다 제가 게임 프로그램으로 얘기했는데 좀 더 다르게 얘기할게요. 이게 무지라고 해서 그 무지가 이제 무식한 거가 아니라 한편으로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희한한 미신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도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면 트럼프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요 파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구를 통치하는 이 딥스 악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 트럼프라는 인물을 내셨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하느님의 어떤 권능을 대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서 떠돌았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통해요? 통해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그 여자 대통령이 한 분 있었어요. 탄핵을 당하셔서 참 안타까웠는데, 예, 대통령님이셨는데, 그분이 대통령 이제 그 나왔을 때 세간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자 임금이 나와서 3년에서 4년 후가 되면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밈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징어 게임 이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면 이거 사람 완전 이거 소위 말하는 미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미신이라는 게 뭔데, 우리 인간 자체가 객관 세계를 보지 못하는 도록 그 프로그램 돼가지고 이제 있는 존재인데, 미신이라고 하고 종교라는 그 자체를 떨어낸다는 것이 하나의,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걸 갖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가 좀 한계가 있긴 하네요. 그죠?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미신적 요소라기보다도 이런 어떤
글쎄요. 신성의 어떤 이야기들은 항상 또 이게 디바인 파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항상 나오는데 이걸 지금 우리 매트릭스에서는 이그노런스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웃기는 게 폄하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권력에 있어서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통치자 자체가 이렇게 자기 자체를 갖다가 뭡니까? 신처럼 아우라를 이렇게 내도록 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먹힙니까? 당연히 먹히죠. 우리가 현대인이고 과학을 숭상하는 어떤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권력 집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이제 짙어지듯이 지식 사회일수록 그것이 더 난무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보완적 관계라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렇게 좀 혼란한 사회에 있죠. 그러니까 과도기적 사회 이런 데에서 진짜 잘 먹히거든요. 자,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그 중간고사 때문에 저 유튜브를 좀 못 올리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 중간고사 마지막 요 문제는 그냥 우리끼리 알고 넘어갈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설명드리는 것도 재밌죠, 그죠? 근데 이 얘기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보여질 거예요. 자, 일단 3월, 4월 모의고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계속 또 다른 요청 자료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